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환입니다. 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성우입니다. 네, 적중 없이 생존 없다. 오래간만에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 방송을 좀 쉬다가 오래간만에 나왔는데요. 이제부터는 뭐 계속 정상적으로 달릴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 의원님도 게시판에 공지를 하셨고 안선호 의원도 지난주에 공지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면서 앞으로는 잘 진행이 되겠고요. 일단 저희들이 부산 뭐 전에 하던 대로 부산 서울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으니까 조금 믿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최선을 다하겠다.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있는 방송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김영희 의원이야 뭐 전에 계속 했던 분이니까 뭐 그렇습니다만 우리 안선호 의원 부산 기소 출신이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안선호 의원이 처음으로 저희 방송에 나왔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하나 듣겠습니다. 예, 이제 건빛 가족분들께 지금 처음으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 제가 개인 사정 때문에 이제 좀 몇 달간 예상을 조금씩 하고 있다가 좀 방송 건빛 경마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자 올해부터 이종환 의원님과 김영희 의원님과 함께 UCC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뭐 부산만 지금 열심히 일단 하기로 제가 생각을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서울 예상은 하되 UCC는 아직 안 찍고 부산만 열심히 해서 아마 좋은 그런 내용으로 방송이 되지 않을까 같이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랑은 안선호 전문가하고 찍어본 적이 있어요. 네. 나도 잠깐 찍어본 적은 있는데 우리 기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부산 기수 생활하다가 관두고 예상 가는 그 전직 기수 출신 중에는 조찬원 기수. 예. 정시원. 그 정시원 그분보다는 안선호가 잘 탔고 조찬훈 기수도 부산에서는 그 안선호가 잠깐 한 3달 잘 탔었어요. 그죠? 근데 솔직히 내가 선호가 지금 친한데 옛날에 되게 싫어했어요.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쟤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되도 않는 거 갖고 빵빵 때려버릴 때는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 그죠?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랬는데 아주 열심히 하겠다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내부에 사실은 이 밖에 분들이 잘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사실 내부의 분들하고 좀 그런 부분 쪽에서 좀 더 제가 질문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선호 전문가는 덧붙이자면 그 기수 시절에 그 말도 잘 탔는데 쎄마가 좋았어요. 그렇죠. 훈련이. 그러니까 지금 부산 경마장에 그 훈련하는 말들 그 저 친구한테 걸리면 얄짤 없습니다. 그 복병권 이런 애들. 그러니까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일단 승부 경주부터 공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선호 위원이 초반부를 열겠네요. 부산 2경주. 그리고 제주교차 3경주, 2경주, 3경주가 우리 안선호 위원의 승부처고요. 김영 위원님께서도 초반 승부처가 있습니다. 제주교차 3경, 부산 3경주죠. 부산 3경주, 제주교차 4경주 이렇게 승부처고요. 제가 6경주, 8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2경주, 3경주, 6경주, 8경주 그리고 제주교차 3경주, 4경주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전문위원들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풀어쓰기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m 레이스로 진행이 되는 경주 기복마 편성 경주입니다. 먼저 한번 폼을 열어주시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뭐 사실 UCC를 이제 처음 이제 이 두 분이랑 같이 찍으면서 밤새 이제 준비를 한 과정에서 인기마 필들 나온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여기서 복병마 한 마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이번 신탑인데요. 자, 400만 원짜리 저가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이제 말이 작은데 좀 강단 있어 보이는 마필이고 요번에 또 발주도 빠르기 때문에 앞선 이 박근만 기수가 나가준다면은 선행까지도 나갈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이게 훈련시 때는 힘이 좋았고요. 직전에 이제 3월 21일 날 장기 휴양을 갔다 오고 난 후 3월 27일 날 복귀전 치렀는데 아예 승부 의지가 없었고요. 그 한 4마리, 5마리 외곽으로 빼면서 뒤로 처지는 모습 계속적으로. 근데 채찍을 딱 때렸는데 마필이
움찔움찔하면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요번에 단독 선행 만약에 나간다면은 분명히 배당 터뜨려 줄 수 있는 마필 요거 신탑을 2번 신탑을 눈여겨 보아주시고요. 뭐 현장에서 분명히 혼전도가 높기 때문에 이 말도 될 것 같고 저 말도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많으신다면은 2번 신탑 요거는 배당으로 한번 안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전에 거세하면서 체중이 좀 많이 빠졌는데 체중 변동 사항은 체크해야 되겠죠? 그렇죠. 399kg까지 떨어져 있던데 이거를 어제 사실 제 팬분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와서 느닷없이 이거를 물어보길래 제가 무슨 말씀인가 했었는데 우리 안선호 의원님이 또 UCC에서 이걸 딱 얘기하네요. 이게 뭐 하여튼 좀 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0번마 하커맨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등발이 좋습니다. 그 520kg대 체격 조건이 좋았던 마필. 그 자세도 괜찮고 해가지고 3전째 정경주 때 그 1월 16일 경주 때 제가 그 언급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선행 승부를 걸다가 선행 경합하고 부러졌고 그리고 직전에는 김도현이가 그 작정하고 추입으로 탔는데 걸음을 남겼고 걸음을 이제 선두권에도 붙여보고 추입으로도 타보고 확인이 끝나자마자 지난번 단학가 기수가 안착을 해서 제대로 쏘면서 2차 입상을 성공시켰던 마필입니다. 자, 원래 이 훈련 때보다 실전 걸음이 좀 더 나와주는 마필입니다. 조성건 기수 안장.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체격 조건 좋고 주폭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힘으로 내선의 빠른 마필들 따라 붙어가다가 마지막에 역습을 가하면서 올라올 10번마 하커맨더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성건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자, 이번 주에 한번 눈여겨볼 만한 요소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사실 조성건 기수가 금요일날 인기마에 많이 기승했습니다만 금요일날 완전 싹쓸이 전패를 했죠. 그러면서 조성건 기수가 좀 금요일날 욕을 좀 먹었어요. 서울에는 서승훈 기수가 토요일날 싸그리 그냥 전패를 하면서 참 묘하게 두 기수가 인기도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지난주에 부진을 이번 주에 조성건 기수가 회복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데 하커맨더 뭐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볼만 하겠고요. 자, 저는 5번마 연승질주를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경주는 일단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전개 변수가 있습니다. 던지는 말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3번마 리스킨이 표면적으로는 안쪽에서 먼저 때리고 나오는 마필이라고 보이지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9번마 메를린 뉴스라든가 또 11번마 미니미라든가 12번마 마하포르테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다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의 마필이 앞장을 까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5번마 연승질주가 직전 경주에 게이트의 불리함 때문에 자리를 못 잡고 선이 외곽 전개를 하고도 많이 버텼는데 5번 게이트입니다. 물론 기수는 직전보다 조금 못한 조창욱 기수지만 조창욱 기수도 나름 날카로운 면이 있습니다. 안쪽 게이트 2점 살려주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5번, 10번, 2번 요 세 마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경주는 우리 제주교차 1경주죠. 제주교차 1경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900m 레이스 한라마 4군 별정 경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오전장에 제레마 경주가 주류를 이뤘는데요. 오래간만에 오전장 1경주가 한라마 경주가 진행이 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주 경마가 이 뭐 금요일 토요일 지금 5개씩 배정을 받고 있잖아요. 제주 경마가 그 비중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처럼 이제 제주 경마는 뭐 그냥 지나가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리고 제주가 그 각구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외려 그 복귀를 잘했을 때 항굴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제주는 뭐 점배당도 들어오면 막 20만씩씩 내고 들어오잖아요. 서울이나 부산은 뭐 코 차이로 점배당이 지켜지는데 그 제주 경마 저희는 이제 꾸준한 복귀를 하고 데이터가 다 쌓여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 제주 경마 기대해 주셔도 뭐 무방할 듯 싶다는 점 먼저 이렇게 광고 한번 하고 이 경주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만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이번 경주 출전 마필들 가운데 이 마스터랑 지난번 경주에 같이 붙었던 말들이 꽤 많습니다. 이 마스터란 마필이 데뷔전 김주희 기수 한장에서 스타트부터 눌러잡고 그냥 가는 대로만 타주면서 걸음을 확인을 했는데, 자, 걸음이 어느 정도 여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질을 확인을 했는지 지난 2전째 안득수 기수가 기승을 시켜서 9번 게이트 인기 순위 5위였는데 승부를 걸었습니다. 발주도 잘 나왔고 외곽 돌고 3착이었는데 주목할 부분은 데뷔전에서는 순발력이 좀 미흡한 모습, 2전째는 순발력이 늘어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뚝심도 늘어난 모습이었고요.
자, 이번에 내선에 빠른 말 없고 외곽에도 그렇게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자, 이번만 마스터가 단독 선행을 장악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못 가도 두 번째 따라가고요. 뭐 이번만 마스터는 웬만하면 오지 않겠느냐,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뭐 7번 황용가도 지금 이 마필 역시도 1분 4초대에 끊는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이 기록으로 봐서 제가 이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솔직히 이제는 이 일전 데뷔전 치른 마필들이 외곽에 8번 링고라든가 9번 백마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들보다 지금 걸음걸이가 직전에 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탄력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한영민 기수가 안쪽에 박히면서 걸음걸이가 나오지 않았고, 거기다 마필 앞쪽에 그 방에 견제를 받아가지고 걸음걸이가 사실 조금 덜 나왔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채찍을 대는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걸음이 조금씩 앞으로 나와주려고 했던 모습까지 포착이 되어 있어서 승부욕은 있는 마필이고, 아마 저도 이 2번 마스터와 함께 동반 입상이 가장 강력한 입상 후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7번 황용가도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경주 입상권으로 저는 5마리 2번마 마스터, 7번마 황용가도, 5번마 용두암, 그리고 8번 링고, 9번 백마강 이런 정도로 보는데, 일단 가장 안정적인 축을 꼽으려면 무조건 2번 마스터가 되겠죠. 전개가 유리합니다. 대부분 발이 좀 느린 마필들인데. 자, 다만 7번마 황용가도의 강점은 뭐냐면, 이 마필은 계속해서 추입전을 펼쳐왔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처음으로 무빙을 뛰면서 스피드가 좀 보강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빙을 떠준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8번 링고하고 9번마 백마강이에요. 뭐냐면 제주 경주 복귀를 해보면요, 이 항상 무서운 게 뭐냐면 신마들이 데뷔전 치르고 그 다음번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데뷔전에서는 그냥 추입해서 뒤에서 추입해가지고 한 4착 5착 됐던 말이 이전째 막 댕받아가지고 그냥 대차로 꽂아버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이전째에 조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8번마 링고하고 9번마 백마강의 직전 경주 복귀를 해보면 뒤에서 추입해서 착순이긴 한데 둘 다 끝걸음이 둘 다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상당히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27이 분명히 세고요. 근데 다코스를 꼽으라면 저는 8번마 링고라는 마필을 한번 꼽아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링고가 끝걸음이 굉장히 좀 괜찮았습니다. 자, 부산교차 이경주는 우리 안선호 위원님의 승부 경주가 되겠고요. 예, 안선호의 승부처입니다. 부산 2경주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제주 3경주가 승부처입니다. 자, 간만에 그 검빛 가족분들께 또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뭐 방송 내용에서도 보시다시피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 많이 추천드렸죠.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복병권에 있는 마필이 눈에 띕니다. 배팅 강도는 최강으로는 올리진 않겠지만은 강으로 가져가면서 복병권에 있는 마필로 때리겠습니다. 복병권에 복병권, 그럼 배당이 나오죠.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 1번 대지의 물결, 거기에 7번 마하브라보, 이런 마필들이 직전에 입상을 할 뻔했죠. 뭐 코 차이로 목 차이로 졌기 때문에. 자, 이런 마필들은 방어 마건이고요. 충만은 복병권에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은 충분히 나옵니다. 최근 안선호가 적중 내용이 너무나 좋아요. 거기다 구멍수도 적어요. 예전에는 뭐 검빛 어느 위원들도 보면은 뭐 많으면 진짜 10구멍도 있고 20구멍도 있고 뭐 보통 뭐 4구멍 5구멍 보내는 그런 위원들도 많은데, 저는 진짜 999 놀이 때는 딱 4방, 진짜 999 다 999면은 올 999면은 4방입니다. 보통 2방, 3방 여기서 정리합니다. 적중 내용 보시면은 음성 들어보시면은 다 아시다시피 최소의 구멍수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 대신 뭐 예전보다는 적중이 좀 덜 나올 때도 있었죠. 근데 하지만 임팩트는 있어요. 그래서 이경주 초반에 한번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제주교차 3경주도 승부경주시죠? 우리 네. 안선호 의원님의 승부경주입니다. 묘하게 됐는데 또 부산 3경주는 우리 김영 의원님의 승부경주, 또 제주교차 4경주는 또 우리 김영 의원님의 승부경주입니다. 연타로 승부경주가 지금
이어집니다. 4개 경주가 연타로 승부 경주가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좀 상황이 났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3경주는 이제 인기권에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제주도 3경주는요. 인기권에 있는 마필 중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8번 한백전설이 직접 안득수 기수가 기승을 하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안으로 기대입니다. 안으로 기대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김홍건 기수, 신인 기수가 이 안득수 기수가 기승했을 때 안으로 기대는 마필, 악벽이 있는 마필이죠. 즉, 이 마필에 기승을 하면은 저는 이 8번을 제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번을 지우고 두방막건으로 갑니다. 두방막건으로 가는데 장우성 기수가 기승한 2번 별빛 축제를 축으로 두방으로 제대로 한번 적중을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가 문자는요. 제 문자는 무통장으로 받습니다. 제 입금자 명의로 제 개인 번호입니다. 개인 번호로 받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미리미리 해주셔야지 경마 당일날 1시에 경마하는데 막 12시 30분 40분에 이렇게 입금해 주시고 문자 넣어달라고 하시면은 저도 복잡하고요. 상당히 좀 고충이 많습니다. 미리미리 입금을 해주시고요. 거기다 음성은 이렇게 나가니까 참고해 주시면서 다른 거랑 똑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4월 24일 금요 부산 경마입니다. 3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 김영애 경마방송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준메인 승부로 선정한 경주입니다. 자, 출전 주수 7두인데 충분히 뽑아먹을 수 있는 배당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믿고 가는 충마는 나와 있고 후차권에서 한 5마리 정도가 팔립니다. 그 가운데 3마피를 쳐냅니다. 그리고 축에 붙여가지고 배당 가치 있는 복병으로 한 방 때리는 겁니다. 중배당으로 때리고 한 방 맞건 받쳐가면서 때리고 받치는 2방인데 딱 3두 추천드리죠. 그거를 삼복승식 한 방으로도 공략할 수 있는 경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 본예상 녹음을 했거든요. 미리 공부하실 분들은 김영애 본예상 참고해 주셔도 되고 현장 예상 참고해 주셔도 되고 문자 참고해 주셔도 되고 또 저 새끼 저거 맞히겠어 하시는 분들은 참고 안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3경주 나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열심히 응원하면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4일 금요 제주 경마 4경주입니다. 제주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 제주 경마가 금요일 날 이제 5경주 시행이 되고 토요일도 또 5경주치 시행이 되고 서울 경마, 부산 경마보다는 그래도 경주 수가 적지만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제주 경마 김영애 그 예상을 참고해 주신 가족 여러분들이 꽤 있으신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그 복귀 노하우 섞여 있고 또 조교들 실제도 볼 수는 없지만 또 조교 판때기, 조교 패턴 자체가 있으니까 그 패턴을 분석을 하고 이마방의 승부조교자는 얘다, 이 사람이다. 저마방의 승부조교자는 저 사람이다. 또 저마방의 승부 패턴은 습보유의 약구보 한 바퀴, 속보 한 바퀴다. 또는 저마방은 속보로 가꾸시로 쏜다. 이런 저만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주 경마 성적이 꽤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15배짜리도 원틀 주력으로 또 쌍승식 70배, 복승식 30배가 넘는 배당도 잡아드렸고 2주 동안 메인 승부 4개 중에 3개를 잡아드렸고 성적이 나와주는데 성적이 나와주니까 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납니다. 분석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제주 4경주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그 복귀 노트에 자 무조건 한 번 더 이렇게 써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패턴 봤을 때 또 훈련 패턴상으로도 무조건 노려야 되는 마필 있기 때문에 제주 경마는 이제 현장 예상만 시행을 하는데 제주 경마 제대로 한번 또 잡아보겠습니다. 큰 배당 노리는 경주는 아니고요.
짭짤한 중배당 한번 압축해가지고 시원하고 강하게 가열차게 한번 적중으로 연결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4경주로 점핑을 해가지고 바로 그냥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산마 5군 1300경주로 7마리가 출전하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4개 그 승부 경주가 어떻게 공교롭게 몰아서 오전에 있는데 그 2개만 잡으면 이겨요. 그렇죠. 하나 잡아도 본전은 하고 제가 일단 하나를 책임을 질 테니까 네가 하나를 책임을 져라.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4개가 다 맞으면 뭐 조기에 그냥 퇴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뭐 오전에 이렇게 몰아가려고 한 게 아니고 아유 전화가 왔습니다. 잠시만요. 오래간만에 찍다 보니까 안 끊고 가겠습니다. 뭐 소스인데 이 서울 경마 소스니까 서울 방송 때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튼 그 좀 몰아갔는데 그 오전에 좀 상황 내 가지고 좀 편안하게 경마하실 수 있게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 4경주 가겠는데 4경주 저는 8번마 월드스타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 자체가 그 체격 조건은 괜찮습니다. 그 잘생겼고 주법도 괜찮고 부드러운데 그 데뷔의 그 5전째 경주까지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지난 6전째 그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예, 발주 능력이 많이 향상된 모습이었고 종반에 내측을 찌르고 들어오는데 마지막에 끝걸음도 어느 정도 살아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난번 복귀 내용 가지고는 여기 이번 경주 좀 들이대기 힘들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난번보다 말이 2배가 더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국산마 2군마 한참 윗구미 마필인 이 와일드 버닝이란 마필과 병합하는데 와일드 버닝도 탄력이 괜찮은데 자, 잘 따라붙는 모습. 국산마 5군 마필이 국 2군 말의 걸음을 따라가고 있다. 정말 좋아진 겁니다. 내 손에 그렇게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선입권에 좀 무리 없이 가담을 해가지고 경주정 펼친다면 늘어난 걸음을 바탕으로 입상권 진입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8번마 월드스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인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직전 장기 휴양을 갔다 오고 난 후 또 이제 복병마로 제가 먼저 이제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1번 썬플레어가 복귀 전에 발주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대하시라고죠. 초속 초반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앞선에 무리하게 붙여주더라고요. 조성곤이가. 근데 요번에는 1번 게이트 조성곤이만 이거 안 놓칩니다. 절대 안 놓칩니다. 이거는 분명한 건 선행 갑니다. 외곽에 빠른 마필들 없어요. 어중간에 발주 나온 거 제가 동영상을 몇 번을 돌려봤는데 썬플레어가 대하시가 이 정도 있으면은요 1번 게이트 또 200m 그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저 자리를. 그래서 분명한 건 이제 성곤이가 나간다. 근데 직전엔 걸음이 확실히 죽었습니다. 확실히 죽었고요. 복귀 전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 마필 무리했습니다. 선입전개로 가려고 앞에 무리하게 뽑아줬는데 그거에 대한 그 대가가 일단 바닥을 기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기승을 합니다. 뭐 장세한 조교사와 조선곤이는 첫 꼬마기 있을 때부터 처음부터 둘이서 뭐 아삼육이라고 하죠. 뭐 그런 절친한 친분이 있기 때문에 성곤이 또 야갔어요. 상당히 야갔기 때문에 안 되는 말을 안 타는데 이거 뭐 얘기 들은 게 있으니까 열심히 타겠죠. 그래서 1번 썬플레어는 이번 경주 복병마 8마리 단촐한 편성에 복병마로 꼽아도 손색이 없다. 1번 썬플레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행 승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월드스타는 우리 김영희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훈련 상태가 좋다. 뭐 와일드 버닝뿐만 아니라 또 천상의 질주하고도 병합을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로 상위군 마필들하고 대등했다. 훈련 상태가 좋았고요. 자, 저는 샤프게이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1번만 썬플레어와 함께 선두권을 형성할 것 같은데 김영근 기수가 원래 이번 주에 출전이 아니죠. 과다 채찍으로 정지를 먹었습니다. 이틀 정지를 먹었는데 이번 주에 연기를 하고 나오는데 보통 이제는 뭐 이번 주 나오고 다음 주에는 아마 이틀간 못 나올 거예요. 못 나오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되는 말은 다 최선 승부 해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특히 요거는 김용근 기수가 과거에 관련이 상당히 있는 친분이 있는 10조 마방의 마필인데 직접 조교를 했죠. 자기가 직접 타줬
수조 지원을 나와서 조교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일단 승부 의지는 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적 강자하고 병합을 했고 초반 순발력을 한번 살려서 1300이라면 승부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뭐 여금주가 1400이라면 좀 불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1300은 승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샤프게일, 월드스타, 1번만 썬플레어 어떻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세 마필이 전부 다 앞선에서 버티기를 노려야 되는 그런 유의 마필들인데 이 편성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로도 굉장히 좀 가볍지 않을까 이쯤 되죠? 가볍죠. 그 수요일 날 12%였으니까 그렇죠. 비가 안 와서 말러도 그 주로는 좀 촉촉할 것이다. 그렇죠. 지난주보다는 조금 느려져도 그래도 선행마가 득세하는 주로가 되지 않겠나. 예. 지난주는 선행마들이 다 죽더라고요. 희한하게 비 오는 네, 근데 주에. 그거는 기록이 엄청 빨리 나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부산 기수들이 레이싱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일요일 대에서는 선행마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 네. 오히려 서울주로가 희한했는데 추입이 막 되다가 또 갑자기 또 선행이 막 버티다가 희한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바람의 그, 여파였는데 바람 방향이었어요. 지난주 그 일요일 날 서울의 그 경마장에 직선 주로가 맞바람이었거든요. 그렇지. 이런 바람의 영향이 이것도 되죠. 우리 노하우인데 이런 거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맞바람이 불면 추임마가 무조건 유리하고요. 그치. 등바람이 불면 무조건 선행마가 유리한데 그치. 지난주에 그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초반에 초반에. 바람이 많이 네. 불어서가 추임마가 맞바람이 날아가다가 불어가지고.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부터 선행마가 네. 또 올라오더라고. 근데 부산은 또 초반에 너무 많이 싸웠어요. 애들이 기수들이 주로가 가벼우니까 앞에 가면 된다 해가지고 초반에 그 말도 안 되는 하이 페이스로 가다가 다 무너진 게 많은데 어찌됐건 뭐 주로는 지금 촉촉하기 때문에 빠를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제주교차 6경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주교차 6경주 1110m 제레마 경주죠. 제레마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레마 7마들이 나온 경주 3세 이상 마들 경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앞선에 나갈 수 있는 4번 평명가가 뭐 직전 대비해서 뭐 사실 제주마들은 뭐 60kg, 58kg, 62, 64 그거를 떠나서 승부 의지 또는 그다음에 이제 전개 운 이런 게 이제 많이 따르는데 제주마필들이 이제 추입에서는 이쁘게 뭉쳐서 오는 게 이제 제주마필들이 또 그렇게 오는데 제레마 그렇죠. 제레마. 네. 이쁘게 오는데 문제는 이 4번 봉성명가가 직전에는 좀 견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코너에서 견제를 받으면서 석이 죽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좀 걸음걸이가 조금씩 물론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타마필들이 더 좋았기 때문에 입상을 못한 것뿐이지 이 4번 봉성명가 뭐 직전에 대비해서 뭐 조건이 나빠진 것도 없고요. 오히려 조건이 더 좋아진 모습이기 때문에 자 저는 인기마필 4번 봉성명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번 마양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마필은 초반에 약간 늦바라고 중반에 이제 3코너 초입 전에 외곽을 감고 넘어오면서 무빙을 뜨는 말인데 그래가지고 그 무빙 뜬 탄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결승선상에서 뽑아나가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가 이 봉성명가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빠른 말이 없습니다. 그 선입권 전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봉성명가도 그렇게 뭐 이 페이스 압박을 받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이스 굳이 봉성명가가 빠르게 끌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굉장히 느리게 흐름이 진행될 텐데 그렇다면 일반만 마량이 중반에 무빙을 쉽게 좀 떠오지 않겠느냐. 최근 두 번의 경주가 그 무궁무진 불빛 축제 그리고 무궁무진 도총관 나름 강편성에서 뛰다 내려온 마필이기 때문에 부중은 늘었어도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봉성명가는 이번에 단독선행 아주 여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은 5번마 1등 공신이나 6번마 산정무한이 만만치 않은 스피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봉성명가가 절대 편하다고 할 수 없는데 최근에 1등 공신의 댕발이 엄청 죽었습니다. 그래서 봉성명가를 괴롭히지 못하겠고 산정무원도 휴양 마필이기 때문에 느슨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봉성명가는 정말 흔한 말로 하리마우 독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버티기를 노려볼 만하겠고요. 마량은 복귀상으로 보면 마량이 무조건 대가리입니다. 대가리인데 딱 하나 조금 찝찝한 거는 요거네요. 기수가 이덕형 기수 58kg의 부담 중량의 이덕형 기수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타줄 수 있을까? 그것이 관건인데 말의 능력은 우리 김영현님께 설명해 주듯이 여기서는 대가리입니다.
사실 그렇게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주는 골프만 봅니다. 1, 2, 3, 4. 그 안에서는 끝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저는 이번마 낭만소녀를 추천해 드릴게요. 얘는 직전 경주 현재 제레마 최강 편성에 나왔었죠. 제레마 최강 구미에 출전을 해가지고 복귀라는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그냥 붙잡고 바닥으로 빠져서 그냥 꼴등에 따라가서 끝났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편성에서는 얘가 별 아무리 써도 될 수가 없는 제레마 구미에선 최강 구미에 나와서 그렇게 뛰었던 것이고요. 기수도 김경이면 예, 김경이고 조교하다 나온 거죠. 예, 조교하러 나온 꼴등, 거예요. 꼴등. 자, 이번에는 장우성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 얘가 무궁무진이나 한주보물이나 뭐 애들하고 뛸 때도 전혀 밀리는 모습이 없었어요. 임게이트에 포진했기 때문에 장우성 기수 기승에 요 편성이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래서 2번만 낭만소녀를 저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만 마량, 2번만 낭만소녀, 4번만 봉성명가. 황해비호가 보니까 뭐 제주도 거기서 조교 내용이 별로 안 좋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1번, 2번, 4번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부산 오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산마 옥은 1400 핸디캡 경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경주 역시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뭐 믿을 만한 마필들은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7번 에크미가 직접 이제 7마신 차이로 2착을 거뒀습니다만은 이거 오경환 기수로 53.5km라면은 충분히 이번에도 다시 연투가 가능하지 않을까. 또 김영관 조교선에서는 뭐 이렇게 들쑥날쑥 이렇게 퐁당퐁당이라고 하죠. 뭐 기복 있는 마필 그런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연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김영관 마방의 이 패턴으로 봐도 이 7번 에크미는 이번에 대가리 승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승문전인데 서든 임팩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중원이 타고 1월 9일 날, 2월 6일 날 그 4착, 5착이었습니다. 그 정말 말을 못 탔어요. 잘 타줬으면 해볼만 했는데 그 제어도 제대로 못했고 그 기수가 말을 좀 딱 다 잡아가지고 기수가 말을 이기면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졌어요. 많이 뛰고 싶은 대로 뛰게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외곽을 돌았고 그 바람에 4착, 5착 그리고 직직전 3월 6일 날은 그냥 우승을 해야 되는 편성에서 또 기수가 또 어설펐죠. 그러면 2착이고 사실 지난번 경주는 2차 고기도 좀 어렵다 봤던 경주인데 노점으로 바뀌니까 여유 있게 끝걸음을 엄청 남기면서 2착을 왔는데 지난번에 저 김영과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기쁨도 줬던 마필인데 승군전이라고는 해도 노조무 기수가 두 번째 기승한 이번 경주 감량 2.5kg까지 받았다면 이번 경주 뭐 해볼만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7번마 에크미는 지난번에 사실은 편성의 이점을 본 선전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근데 이번 경주는 이렇다 할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하통일하고 에크미 둘 중 하나가 앞장을 뜰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선행 받으면 상당히 편하겠고 전개상 편성상 되게 좀 유리해 보이는 것 같고요. 서든 임팩트는 승군전이라 좀 주목을 덜 받는 것 같은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최근 두 경주 내용 자체가 좋고 우리 김영희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걸음발 자체가 상당히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1번마 퍼펙트 히어로하고 4번마 통일천하가 뭐 두 마필하고 비슷하게 팔리겠는데 천하통일은 이게 선행을 받고 나가면 전개상 유리하긴 한데 과연 1400에서 얘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좀 반반이라고 보고요. 의문점이라고 좀 생기고 퍼펙트 히어로도 나름대로 금포대승하고 병합하면서 애는 썼는데 결국은 보여준 전력이 사실 뭐 17전 뛰어가지고 한 번 대가리 치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별게 없는 마필이다 보니 확 땡기지는 않습니다. 7번, 10번이 저도 개인적으로 두 마필이 상당히 땡기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에크미는 제가 확실히 이해하는데 지난번에 말이 되게 안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엔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이번에 조교도 상당히 잘 시켜놨죠. 참고적으로 선행 나가려고 무리하게 나갔는데도 못 나갔는데 또 근성을 또 발휘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건 센 말이구나 생각했어요. 센 말을 아니고 문중원 기수하고는 뭐야 동기예요? 한참 후배죠. 문중원이 1년. 1년? 네, 1년 한 후배고 나이는 저보다 3살 많습니다. 자, 제주교차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200m 한라마 3군 경주인데 나름대로 상당히 재밌는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전력 엇비슷한 마필들 간의
직전 구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안쪽 게이트 받은 우승 경험이 없는 1번 붉은 달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마필은 이제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인데 내용이 직전에는 몸싸움을 상당히 했습니다. 중간에서 몸싸움을 하면서 불안불안하게, 물론 낙마를 하면 안 다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는데 그 정도로 몸싸움이 휘청휘청 거리면서 추입을 했습니다. 4코너 이후에. 그래도 근성을 발휘하면서, 이 근성이 제주마들 뭐 이렇게 그 제주도 마필들이 상당히 좋아요. 사실 좀 꼴통들도 많고. 근데 1번 붉은 달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군전이다. 사실 제주도 경마는 이제 승군전에 회피가 많이 해요. 걸음 한번 재보고 걸음 늘려는 그런 형식으로 나오는 게 많은데, 이 전적도 좋고요. 그리고 직전 너무 계속 아쉬운 이착만 해서 우승이 목말라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승군전이지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느 정도 선두권 경합이 예상이 됩니다. 스피드는 10번마 남대천이 가장 빠른데 그 내선에도 은근히 좀 빠른 말이 몇 두가 있습니다. 그 남대천이 그 안쪽 게이트로 들어와 있었다면 그 레이스름이 좀 경합 없이 결대로 흘러가는 상황으로 연출될 수 있었는데, 이 남대천이 끝번에 있다 보니까 내선의 빠른 말들도 내가 안쪽에 있으면 내가 먼저 밀면 선행 같은데, 그러면서 내선에서 밀고 내외각의 마필들이 좀 충돌하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경합은 예상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동안의 경주들에서 그 추입 타이밍을 놓치면서 매번 그 시간과 거리가 아쉬웠던 7번마 동양보스가 이번에는 제대로 날라와 주지 않겠느냐. 제주 경마장이 그래도 최고 기수 전현중 기수가 최근 두 번의 경주 연타로 승부를 걸고 사착사착으로 깨졌던, 물먹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독을 품고 타지 않겠느냐. 7번마 동양보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양보스는 기복 없이 자기 걸음을 꾸준하게 유지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고요. 1번마 붉은 달은 최근에 호전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두 경주의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걸음발이 나아졌고 또 선두 가담력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주목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뭐 남대천이 선행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저는 3번만 기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 경주 게이트의 불리함 때문인지 초반 스피드를 전혀 보이지 못하고 시종일관 후미 외곽 전개 후에 추입전을 펼쳐서 착순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게이트가 좋아졌고 원래는 선입 마필이죠. 지난번하고 다르게 선입전을 펼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일주일 만에 출전이라는 것이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긴 하지만 직전 경주 거의 바닥에서 시종 외곽 돌고도 막판 걸음이 살아있었던 마필이라 인게이트의 이점을 살리면서 선입전을 펼쳐준다면 전개상의 이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7번마 동양보스 추입형 마필, 원단 추입이죠. 원단 추입입니다만 걸음발 좋은 마필, 그리고 안쪽 게이트에서 선입전 펼쳐볼 수 있는 1번마 붉은 달과 3번마 기쁘게 주목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는 저의 추천 경주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이종환입니다. 그동안 UCC 방송을 안 하다가 뭐 많은 분들이 방송에 대해서 문의를 좀 해주시고 또 문자 신청하시는 팬 여러분들도 방송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방송을 찍습니다. 뭐 최선을 다하겠고요. 항상 그랬듯이 준비는 열심히 했습니다. 자, 최근에 뭐 좋은 배당으로 계속 적중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타면서 이번 주도 좋은 배당으로 한번 팬 여러분들께 보답을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첫 번째 이제 승부처로는 6경주를 꼽아봅니다. 혼합사군 1200경주 핸디캡 경주로 진행이 되겠어요. 13마리가 출전하고 혼전기가 좀 있습니다. 뭐가 혼전기가 있는 거냐면 전개 변수가 있죠. 선행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는 겁니다. 자, 6번마 에이스 명운이 인기 마필인데요. 감량 이점이 있고 국산마로 승군전이기 때문에 감량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단독 선행이냐?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이마필이 단독 선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선행을 가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개 변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선행을 가는 마필은 따로 있고요. 그로 인해서 초반 흐름이 조금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의 흐름 전개를 읽고 이번 경주에 가장 적합한 마필을 놓고 때립니다. 다만 축이 양축이 나와요. 그래서
현장 주로 상태에 따라서 축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앞장 승부를 뜨고 나가는 마필, 이번 주 새벽 조교수이 상당히 상태가 좋았던 마필을 놓고 때릴 것이냐, 아니면 앞장을 때리고 나가는 마필이 에이스 명언의 페이스를 흔들어서 추임마가 올라오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주로 흐름에 따라서 당일 주로가 선행 주로에게 적합한 주로라면 아예 인기도에서 밀려 있습니다만 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 기습 선행 승부를 들고 나올 마필을 놓고 때릴 생각이고요. 주로 여건이 정상 주로 흐름이라면 인기 순위 3위권 내지 2위권 정도 될 수 있는 마필인데 추임 마필을 놓고 때리겠습니다. 자, 주로 흐름에 따라서 축마 변경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적중에 대한 자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마필을 놓고 때리더라도 이 경주는 충분히 중배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7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 핸디캡 경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먼저요? 예. 록밴드 해야죠. 록밴드. 그 주행검사 때 모습 좋았고 데뷔전도 좋았고 이전째도 좋았습니다. 그 뭐 계속해서 연타로 승부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그 14번 게이트에서 경주 전개가 외곽에서 상당히 많이 꼬였음에도 결승선 한 수 위의 탄력으로 시원하게 날라와주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마필이 3번마 록밴드입니다. 다시 한번 오경환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2km 감량 이점까지 있고요. 뭐 연투 승부 유력해 보이는 마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복병만도 더 말씀을 드릴게요. 1번마 지중해 태양이 이번 경주 요주의 복병인데, 자, 이 마필이 그 작년 6월달에 선행을 나서가지고 지금 한참 위에군에 올라가 있는 대지의 요정, 파로스 등에 다 이겨봤던 경험도 있습니다. 선행 선입이 모두 가능한 마필인데, 7월 4일 날은 그 외곽에서 무리한 외곽 전개 펼치고 3착으로 깨지고 나서 이 좌우지 파행 때문에 외부 휴양을 갔다 왔는데 파도 경주까지 뛰고요. 외부 휴양 갔다 와서 재검 때 걸음 그렇게 시원한 맛은 없지만 이 조교 때 걸음이 괜찮습니다. 스피드도 좋고 탄력도 나오고 51km 적절한 부담 중량이고 1번 게이트 뽑았다면 기습적인 선행 승부 한번 나설 수 있다면 배당을 불러올 수 있는 복병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 역시도 복병권에 있는 마필 한두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복병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방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9번 행복천사입니다. 이 마필 역시도 1번과 같이 장기 휴양을 갔다 온 마필인데, 직전에 이제 장기 휴양 이후에 직전 경주 복귀전 이 12월 26일 날 그때 레이스를 빠르게 한번 가져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5개월 만에 또 다시 나오는 4개월 만입니까? 한 그 정도 나오는 17주 만에 나오는데 조교 상태도 또 괜찮아요. 계속적으로 조교 상태도 오래오래 가져가면서, 근데 이제 이 체중을 좀 잘 봐야 되는 마필이라서 요거는 현장에서도 체크를 잘 해야 됩니다. 매니피자마고요. 그리고 이 마필 능력을 보유한 마필이기 때문에 물론 레이스가 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최시대 기수가 열심히 타준다면은 뭐 삼복승식도 뭐 경마가 뭐 복승식만 있는 게 아니니까 삼복승식도 한번 추천을 드리면은 요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이 복병으로 휴양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태클은 아니고요. 그냥 참고할 요소 한 가지씩만 좀 말씀드리면, 요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게 록밴드가 2주 만에 나오는데 이게 지금 마방에서 의도적으로 땡겨 쓰는 거거든요. 대상경 출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땡겼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땡겼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근데 록밴드가 일단 마주가 누구냐면 정영식 마주거든요. 이게 바로 유병복 조교사 마방의 최대 마주인데, 록밴드가 여기서 무조건 승부를 뜨기 위해서 2주 만에 나왔는데, 유병복 조교사 마방의 1번마 지중해 태양이 승부를 하겠느냐 하는 것은 조금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복천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선호 의원님께 추천해 주셨는데, 보통 이게 통상적으로 딱 재검 기준을 맞춰갖고 재검 피하려고 나온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장에서 체중 변동상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 지중해 태양도 10kg 정도 빠져야 되고요. 행복천사도 한 15kg 정도 빠져야 되는데, 그쵸? 그거는 제가 또 이견이 있다면, 그 정영식 마주의 록밴드가 때리는데 유병복 조교사 마방의 마필이 때리겠느냐? 요거는 능력이 동탈 때 그겁니다. 동타. 근데 능력이 엇비슷할 때
근데 여기서 록밴드가 세기 때문에 경마 끝나고 얘기잖아요. 록밴드가 그렇죠. 오고 지중해 태양이 오면 아 저 새끼들 또 한 집으로 해먹었네. 저렇게 해먹었네. 못 오면 봐봐. 록밴드 가는데 정영식 마주 가는데 지중해 태양 가겠어?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그거는 아니고 현장에서 체중 보고 말 컨디션 잘 봐가지고 알아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록밴드는 세게 보셔야 무조건. 록밴드는 세게. 이건 내용이 있는 겁니다. 2주 만에 나온 것도. 대상 경주 가려고 하는 거죠. 예. 뭐 좀 터무니없는 말 같기도 하지만 지금 4월 달인데 대통령배 노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막 땡겨 쓴다는데 19조 김영관 조교사가 한 그 마방이 말이니까 그런 얘기라도 좀 씨라도 먹히지. 딴 말이었으면 이게 그것까지는 아니잖아요. 대통령배까지는. 컬러즈 플라잉 애들 그러니까 현표, 라팔, 서울에 뭐 몇 마리 있는데. 자 8경주는 저의 승부경주입니다. 자 8경주 국산마 1800 핸디캡 경주인데 혼전 경주예요. 일단 출주도 수가 많고 되는 말이 많습니다. 자 3번마 장풍파랑이 안쪽에서 먼저 선행을 받고 나오겠고 2번마 지중해 보석 7번마 천상의 질주 14번마 유성드림이 선입전을 펼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이 경주는 복병마 한 마리를 강력하게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중배당을 노릴 계획인데요. 자 직전 경주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지난번에 제가 추천을 해드렸다가 조금 입상에 실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인데 착순을 대면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 한 번 더 때릴 겁니다. 지난번에 실패했던 것을 한 번 더 때릴 마필이고요. 거기에 붙여보는 내용 있는 마필들이 있죠. 승부 의지 강하게 나오는 마필. 그리고 전개상 무조건 노려봐야 되고 내용적으로 노려봐야 될 마필입니다. 자, 이 경주는 좀 재밌는 흐름이에요. 기수기승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좀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데 일단 부담 중량이 유리하고 전개상 유리한 마필을 세게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주력 한 방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방어권에서 배당을 노려보겠고요. 충분히 승산이 있고 괜찮은 배당으로 후반부 마무리를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좋은 배당 반드시 이끌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혼합 3군 1600 핸디캡 경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4마리 출전 빡빡하게 나오죠. 어떻게 보십니까? 액션이죠 액션. 예, 그죠? 편성상 얘는 뭐 능력마입니다 능력마. 안 빠집니다. 그 500kg대 마필 자세도 좋고 체형도 좋고 근성도 좋고 걸음의 신장세가 뚜렷합니다. 그 데뷔전 널널하게 우승하고 사실 이전째 그 레이디 프레스카한테 졌습니다. 근데 레이디 프레스카한테 졌는데 레이디 프레스카가 그렇게 잘 뛰는 말은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 그 레이디 프레스카가 1200에서 선행을 그냥 쏴버리는데 액시온이 살짝 늦바라고 경주 전개가 꼬였는데 어지간한 능력마가 아니면 이 2착도 못 갖다 댔을 겁니다. 2착을 한 개 용할 정도로 정말 능력이 있었구나 그래서 봤던 마필. 3전째 경주는 뭐 승군전에 조창욱 기수 바지 기수 태워가지고 그냥 바지짓 했고 지난번에는 그냥 유현명 기수가 기승해서 2착인데 그 이겼던 진말이 럭키 강자입니다. 진짜 진정한 강자한테 졌기 때문에 액시온은 뭐 또 온다. 부중은 상관없다. 조교도 좋고 이번 경주는 대가리 맞습니다. 네. 저도 뭐 안쪽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4번 라스트 티켓을 보고 있습니다. 뭐 요 마필은 전개가 자유롭기 때문에 선행이든 선입이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서 전개상 이점을 보여줄 수 있고요. 직전에 마필의 능력은 조금 힘은 있었는데 후지가 좀 제어를 잘못하면서 약간 끌리는 모습 조금 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필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3착에 머물렀습니다. 그것도 잘 뛰었어요. 사실 뭐 잘 뛰었는데 저는 정동철 기수가 변경이 되었다 하지만은 이번 경주 이 4번 라스트 티켓 직전만큼만 뛰어도 입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 4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난번에 라스트 티켓이 사실은 이 경주의 인기 마필인 다이나믹선하고 같이 뛰었는데 경주 내용을 보면 무조건 다이나믹선을 라스트 티켓이 이겨요. 복귀상으로 보면. 근데 인기는 다이나믹선이 더 좋죠. 더 좋은데 뭐 훈련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기수가 또 정동철 기수가 믿음감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다이나믹선이 강하게 인기를 모읍니다. 근데 사실 다이나믹선은 조훈련 내용을 보면은 승부는 할 것 같아요. 1군 마필인 석세스 스토리하고 강하게 병합하면서 해보겠다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인기를 모을 것 같고 편성상으로는 뭐 역시 가능은 해 보입니다. 자 하지만 직전 경주
경주 내용적으로는 라스트 티켓이 분명히 더 좋다. 오버만 액시온은 저도 축으로 인정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이 전개 키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된다는 게 아니라 질주화신이 앞장을 떠가지고 앞선을 막 휘저놓으면은 약간의 전개 변수는 생길 것 같습니다. 얘도 댕발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뭐 최상현 기수가 깔끔하게 선행을 받아가지고 앞선을 막 휘저놓으면은 그게 전개 변수가 될 것 같네요. 선행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는 게 최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액시온, 다이나믹선, 라스트 티켓 이 안쪽 게이트에 포진한 마필들이 전개상으로는 분명히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 성원호한테 물어보겠는데 특급 기수하고 그 어설픈 핫바지 기수하고 기승술로 봤을 때 마신차가 몇 맛이 나니까 똑같은 말 탔을 때 똑같은 코스에서 1초 보자. 1초, 2초. 근데 이 실수를 딱 거기 한 번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는 부드럽게 같이 타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끌리거나 끌렸다거나 아니면은 뭐 외곽을 돌았거나 이렇게 돼버릴 때 그 순간에 한 번 실수가 보통 약 한 진짜 1초는 나오지 않나.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 경마 팬 여러분들이 마신 차이로 따지면 4마신. 그치 이제 4마신 6마신 4마신에서 그렇죠. 경마 6마신 팬들이 1초입니다. 그거를 참 저 무시하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하나 땡긴다로 얘기하잖아. 하나 땡긴다 그러거든. 그게 되게 큰 건데 그거를 굉장히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지. 그 잘 타는 기수는요, 사실 실수를 많이 안 하는 기수가 그렇지. 잘 타는 기수입니다. 문세영이가 실수를 뭐 등자를 빼거나 뭐 이렇게 빠지거나 뭐 끌려다니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문세영 기수는 끌려다녀도 자연스러워요. 또 이게 끌리듯이 가기 때문에 또 무리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도 또 요령이잖아요. 도둑질도 안 걸리게끔만 하면 되는 거고, 저같이 걸려갖고 병신처럼 경주를 문세영 기수 타는 거 보면 경주를 다 알고 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경주 뛰기 전에 그 펼쳐질 그 경주 그 그림 있죠. 전개를 자기가 머릿속에 그리고 자기 말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갈 것이다. 여기만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갈 것이다. 미리 다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다 그려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천재 기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대상경주 먹은 레인메이커가 이제 부산 첫 교류 경주 때 제가 우승을 하고, 그때도 저도 거의 끌리다시피 들어왔는데 말이 이제 훈련을 잘 해놨어요. 그때는요. 그리고 자신감은 좀 있었는데, 문세영 기수가 이제 올라가서 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면서 왜 널 안 태워줬을까? 그때는 이제 서로 올라가지 말자. 가면은 내가 만약에 우승하면 서울 상금을 따먹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자기네 상금은 건들지 말자. 이렇게 하고 올라가지 않았는데, 문세영 기수가 그 전주에 전화가 오더라고. 어떻게 타는지. 근데 이거 말필 끌립니다. 안쪽에 박아놓으면 끌리면은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비가 왔었어요. 그런데 갇히면서 딱 실수로 그게 된 거죠. 그러면서 6등 들어왔어요. 제가 잘 타냐 문세영이 잘 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딱 실수를 하면은요 6착이에요. 6착. 예, 그렇게 나요. 그건 대상 경주니까 또 실수하면 그때 용. 그렇죠. 예. 그때 조경호도 있고 박태용도 다 있을 텐데. 좋은 기수는 실수를 안 하는 기수. 이게 알겠습니다. 제일 가장 중요하지. 부산에는 근데 실수투성 기수가 너무 많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수투성에 아우 실수. 자, 식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식경주 넘어가는데 저희가 새로 방송을 하면서 변동된 것 중에 하나가요. 매 토요일, 금요일, 일요일 마지막 경주는요. 프리토킹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보는 자체로. 왜냐하면 되도록이면 마지막 경주는 팬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좀 적중을 하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최대한 좀 이렇게 집중 분석으로 자세히 해서 프리토킹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그걸 최대한 참고하셔서 적중을 하실 수 있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무조건 마지막 경주는 프리토킹으로 하는 경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식경주는 저는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챔프라인이 보면은 감량 이점이 있고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데, 자, 최근에 이 레이팅으로 바뀌고 나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승군마들이 조금 고전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승군마들이 좀 불안하게 볼 수도 있는데 얘는 될 것 같아요. 전개도 그러고 얘 혈통 자체도 상당히 좋습니다. 형제마들이 다 잘 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마들이 거의 다 얘 형제마들은 거의 다 1군 무대까지 진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챔프라인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일본 아름다운 도전이
이 경주가 사실 끝나고 지난번에 우리 김영 의원하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도대체 뭐야 저 말이. 그 김영 의원도 저한테 형 이 뭔 말이에요? 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야 이거 골 때린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잘 뛰었어요 내용이. 사실 너무 잘 뛰어가지고 이게 과연 연투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점에서 분명히 의문점은 생기지만은 안 봐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챔프라인하고 아름다운 도전이 인기를 모으겠지만 직전 경주 내용으로 봤을 때는 내용 자체가 너무 좋아서 1번마도 봐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1번 아름다운 도전. 예, 지난번에 잘 뛰었습니다. 저는요 이 마필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호크잉, 그다음에 더그름, 이지그레이드 이 마필들은 비가 오면은 이 자마들이요 특징이 있어요. 힘으로 뛰는 마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무거운 주로에 힘으로 뛰면은 지 풀에 죽듯이 이 가벼운 주로에 힘으로 뛰는 애들은 호크잉 자마, 더그름, 이지그레이드 이 마필들 자손들은 한 번씩 터트리는 게 상당히 많아요. 한번 계속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 1번 아름다운 도전은 이제 약하게 보는 거죠. 이번에 정상 주로라면은요. 또 4kg 플러스가 됐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이종환 의원님이 말씀을 해줬듯이 승군전 되는 마필들이 고전하는 건 사실 왜 고전을 할까? 참 파격적이게 감량 이점도 상당히 잘 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못 들어오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잘 들어왔는데 요즘에 못 들어와가지고 좀 저도 좀 복잡한 그런 것도 있는데 2번 플레임 캠프 당신이 복잡할 게 뭐가 있어? 아 참 이거 왜 못해? 이유가 없어요. 이게 아니에요. 분명 이유는 분명한데 예전에는 승부를 했어도 이겨야 될 상대가 두세 마리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레이팅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이미 승군한 애들끼리 전력이 엇비슷한 애들이 한 대여섯 마리가 있어버리니까 승군마가 이겨버리려면 자기보다 한 급수 위에 뛰는 애들 대여섯 마리를 이기고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레이팅 시스템이 되면서 고조건이 달라지고. 게다가 위에 꾼에서 내려온 애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승군마에 내려온 마에 합치면 두 단계 차이야. 두 단계 차이. 그렇지만은 제가 추천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도 역시도 이 2번 플레인 캠프 직접 뛰는 모습이랑 6kg 감량 이점이라면은 진짜 이것도 이번에 작정하고 때리면 선행도 가능하거든요. 김영관 조교산에서 지금 오늘 금요일 승부처로 나온 마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플레인 캠프도 한몫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저는 그 앞에 때린다면은 충분히 선행 나갈 수가 있고요. 직전 뭐 바닥에서도 날라오는 게 무슨 58 달고서도 이 정도 날라왔으면 52 김용근이라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승군전 치르는 마필 또 저도 역시 2번 플레인 캠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 얘기 나왔으니까 나는 취임마 중에 이제 옥석을 좀 하나 갈아드릴 텐데. 중앙의 장수? 아니 난 천태봉이 중앙의 장수 이길 것 같아요. 왜냐면 강급맞이 일단. 천태봉하고 중앙의 장수의 지난번 복귀는 물론 뭐 중앙의 장수와 천태봉을 이긴 거죠. 근데 중앙의 장수는 지난번 3번 게이트에서 그 내선으로 최적 전개를 파고들고 내선을 뚫고 나온 거고, 천태봉은 후미에 있다가 외곽을 돌려가지고 나온 건데 그 외곽 돌린 것만큼 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차피 얘네 둘 다 바닥에서 뜨기 때문에 둘 다 바닥에서 뜨는 추입 탄력은 7번마 천태봉이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입마 중에는 7번마 천태봉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재밌는 말은 그 5번마 바다강자인데 지난번 끌려서 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차분하게 저 오경환 기수가 또 끌리지 않고 타준다면 어느 정도 또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말 오두가 나왔네요. 오두가 예상치 오두가 큰일 났습니다 지금. 1번 아름다운 도전, 2번마 플레임 캠프, 4번 챔프라인, 5번 바다강자, 7번 천태봉 오두가 나왔는데 뭐 알아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축막감은 어쨌든 간에 챔프라인이 맞는 것 같고, 뭐 부담 중량도 그렇고 전개도 그렇고, 이게 사실 플레인 캠프가 선행을 갈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편성이냐, 특별한 강한 선행만은 없는 편성이다. 그렇다면 뭐 4번마 챔프라인도 작정을 하고 밀면 얘도 선행을 갈 수는 있어요. 뭐 선행이냐 선입이냐의 그 차이인데, 플레인 캠프하고 챔프라인이 먼저 앞선에 던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마필이 그동안 뛰어온 모습을 보면 승군전이긴 하지만은 뭐 상당히 뭐 지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챔프라인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겠는가. 근데 다만 뭐
그래 확률적으로 승군전 최근에 레이팅 시스템에서 승군전 펼치는 플레인 캠프하고 챔프라인 두 마필이 동반 플레인 입상. 캠은 점핑이 점핑. 그러니까 점핑은 항상 두 마필이 동반 입상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들어온 조합은 아닐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분명히 현군에 있는 마필도 이 천태봉이 옛날에 일군 애들하고도 자웅을 뜯은 애인데 뭐 이 같은 이런 애들은 충분히 봐줄 수 구미상 봐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크게 터질 수도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 경우. 여기 또 아름다운 도전이 사람들이 그 플레인 캠프가 선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름다운 도전이 선행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이게 안쪽에 지지고 나올 수도 있지. 작년에 1년 전에 선행 가가지고 2착을 때리는 경험이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송경인 기수가 장난 아닙니다. 기세가 그냥 어지간하면 지지고 나오고. 몸이 좀 어디가 안 좋다는 것 같아요. 저번에 안 좋다고 나아졌는 것 수술했고요. 같아. 나아진 것 같아. 뇌 쪽으로. 요새 송경인 기수 기세가 어지간하면 지지고 나오더라고. 지지고 아니 나오고. 수술 다 잘 돼가지고 뭐 이제 돈 벌어야 되니까 열심히 사는 거죠. 자, 일단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좋은 결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풀어쓰기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